네, 안녕하세요. 개발자를 꿈꾸는 후배에게 시리즈 전달드릴 당연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개발자의 시간 관리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관점 제가 전달드린 거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요? 일정 안에 제한된 금액 안에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관리하는 저만의 고민했던 방법, 그리고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해결해내야 되는 과제이며 날짜는 정해져 있고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바쁘죠. 하지만 일에 치여서 바쁜 것과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마감에 쫓겨서 다니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매일 출근하면 오늘 해야 되는 리스트업을 해두고요. 이번 주 해야 되는 리스트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바뀌는 것도 많고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한 직후에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회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많은 업무들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온 순서대로 업무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럼 업무를 주신 분이 물어봅니다. 그 이슈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거 제가 앞에 먼저 하던 이슈 때문에 아직이라고 하면은 전달해 주신 분이 그거 급한 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업무를 준 사람도 하는 저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스스로 정한 규칙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는 많지만 모든 업무가 하이얼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림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해서요. 가장 유명한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입니다. 각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순서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곳들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 좀 지루할 수 있는 구조지만 그만큼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참고하기 좋은 사항들입니다. 내가 업무를 받는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업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긴급한 거겠지만요.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내지는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감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건입니다. 중요도도 높고 긴급도도 매우 높죠.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솔루션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용자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다운됐어요. 이 메모리 릭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들어왔다든지 메모리 관리를 못해서 서비스가 죽어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지는 기능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제쳐두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돼요. 중요도가 높긴 한데 긴급하지 않은 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되게 사소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발생을 하는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하지 않다든지 특수 케이스만 발견한다면 우선은 처리는 해야 되는 건으로 남겨두되 최대한 빠른 마감 일자를 정리해 둡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진 않은데 긴급하긴 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특정 기능을 자주 사용하지 않은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지한 거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그럼 이거는 빠르게 들어가야겠죠. 비즈니스에서 책정된 정책들은 꼭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반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업무를 요청하거나 중요도의 하위에 따라서 나의 후임에게 업무 처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티칭의 시간도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데 이슈업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 문제가 있다던데라고 전달을 받은 내용이라면은 이런 내용들은 우선 기록은 해둡니다. 제가 기록을 해두면은 백로그에 쓴다라고 해요. 뒤에 잘 모아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음 업무 일정을 조율할 때, 다음 업무 일정을 배정받을 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딱 기계처럼 이 이슈는 1번, 이 이슈는 4번, 이 이슈는 2번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는 중요한지 긴급한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업무를 스탑하고 진행할 것인가, 내지는 지금 업무 다음에 할 때는 뭘 우선순위로 가져올 것인가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우선순위는 마감 일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항상 받을 때마다 이 업무는 언제까지 처리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내지는 업무를 주시는 분이 마감 일자를 작성해서 같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받은 마감 일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 훨씬 더 빠른 마감 일자라면은 업무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가 조금 더 중요했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조금 더 긴급하다면 팀에서 정해준 우선순위한테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내 관리자는 모두 다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리자가 한 명이지만 관리자한테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업무의 순위와 팀에서 할당해 주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면은 꼭 문의해야 합니다. 관리자분들도 이 흐름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낱낱개를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로 이 우선순위의 변경을 해도 차질이 없을지 문의를 해야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고요. 내가 잘못 이해를 했으면 내가 다시 고치면 되고요. 팀에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거 먼저 해줘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내용들을 꼭 조율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조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업무할 때 질문은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회사에서도 중요한 거 공수라고 했었죠. 이 부분은 저 역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은 이 업무의 공수가 얼마 정도 걸릴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공수라고 하는 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소요되는 예상 시간들입니다. 여기에 나의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 외에도 테스팅을 한다든지 디버깅을 한다든지 연관되어 있는 기능들과 함께 본다든지에 대해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공수를 전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를 책정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기준들은 이 정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드를 구현하는 시간, 테스팅, 디버깅 하는 시간,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하는 시간, 코드 리뷰를 하고 수정하는 시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버퍼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통 여기에 뭘 추가하냐면요. 기능을 구현할 때 설계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이 설계에 대한 리뷰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연습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설계 리뷰, 기능 구현 리뷰, 리뷰에 대한 코드 변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버퍼까지 파악을 해서 공수를 전달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해봤는가, 기능 구현해봤는가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같은 플로우지만 기능 구현이 조금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과 비슷하게 책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공수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딜레이가 좀 생겼습니다.
이 딜레이가 생기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관리자는 이 친구, 내 후배가, 내 후임이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왜 결과물이 안 오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지는 그 일을 하는 나 역시 내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아직도 못했네라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과정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 역시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좀 이르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관리하고 여러 명이 같은 업무들을 같이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용하는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슈를 관리한다. 내가 각각 맡은 업무를 관리한다 라고 보는데요. 이슈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툴은 위와 같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GitHub, 노션, 지라, 트렐로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 말고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BS라고 해서 위크, 위켄, 먼스데이나 데이 다이리로 정리해서 어느 일자까지 진행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정 관리 문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슈 관리하는 툴이 아니라 엑셀, 스프레드시트, 메신저로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인원이 많아지고 업무들이 더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이슈 관리 툴의 필요성을 좀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개발 직무들에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는 이슈를 관리하는 방법, 제가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다면 연습해서 면접 과정, 그리고 다양한 활동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설명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툴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서 오늘 역시 GitHub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업무와 일정을 이슈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슈마다 저희 라벨링, 카테고리화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각 이슈 하위에 댓글을 달면서 토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태그하면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도나 상황도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GitHub의 레포지토리에 이슈 탭에서 모든 이슈와 업무 진행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업무 단위로 볼 수 있는 이슈 탭에서 보고 있지만요. 이거를 프로젝트나 마일스톤으로 엮이게 되면은 기간 단위로 묶어서 보거나 진행도 단위에서 묶어서 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이슈에 리스트업 돼 있는 내용들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기획이 끝나면 이 이슈 탭에다가 모든 업무들을 작성하게 돼요. 뭘 설계해야 한다. 무슨 테스팅을 해야 한다. 무슨 기능 구현을 해야 한다. 무슨 기능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하는 과정에서의 배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모두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는 2~3개월의 짧은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짧게 진행하더라도 이슈가 200~300개는 금방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촘촘하게 다루고 서로 같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업무 파악도 진행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슈를 만드는 단위, 이슈를 활용하는 단위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진행도와 관련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 보여드린 노션, 지라, 트렐로와 같은 내용들이 이 이슈 프로젝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GitHub의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GitHub 아이디 혹은 오거니제이션마다 독립적인 프로젝트도 존재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레포지토리 저장소마다도 프로젝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조직 전체로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각 레포지토리 프로젝트마다도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탭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팀 플래닝을 할 수 있을지, 칸반보드 형태로 할 건지, 피처 릴리즈를 하는 건지,
버그 트래킹을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샘플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스크롤 아래까지는 캡처를 안 했지만요. 스크롤 아래 훨씬 더 많은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 뭔가 내용 새로 하는 거라 해도 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샘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이슈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1번 기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PR에서 양식 만들어서 진행한 것처럼 이슈들도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요, 문제, 해결책,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만들면 어떻게 사용을 될 건지를 정리하는 거를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고 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사이드바에 보면은 프로젝트 영역에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일정 프로젝트에 속해 있고, 이 스테이터스, 이 이슈는 아직 백로그 시작하지 않았다. 이거 아직 이슈업만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웹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백엔드 한 명, 프론트 한 명이 같이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백프론트가 뭐 API 연결을 할 때 이 이슈의 하위에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브랜치라고 하는 독립 개발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개발, 즉 백엔드 개발자가 1번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는 뒤에 있는 샵 1 보이시죠? 저 이슈 번호대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깃에 같이 얽혀 있는 다양한 코드들도 저 번호만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진행하는 브랜치 룰이 저런 이슈 넘버링을 같이 엮어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저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슈와 브랜치도 쉽게 연결하실 수 있고요. 진행하실 때 커밋 메시지에 저 숫자를 넣어도 이 이슈 하위로 같이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 트래킹하기 편한 방법으로 같이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마다 프로젝트를 연결하게 되면요. 이렇게 프로젝트에서는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아래 칸반보드를 하나 띄워놓고 윗 모니터에서는 실코드나 테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 기능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in progress로 옮기고요. in progress 옮기는 중에 뭔가 잠깐 홀딩이 됐다라고 하면은 잠깐 멈추고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할 때 이 각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개발자는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 개발자의 다음 단계, 다음 업무는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관리자도 함께 협업하는 사람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칸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테이터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제목 아래 설명은 있지만 백로그는 정말 이슈업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달 뒤에 시작할지, 이번 주에 시작할지, 1년 뒤에 시작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생한 문제들은 모두 이슈업, 티켓을 발행했다라고 많이 만들어놔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들은 어디에 진행을 해놓냐? 저 레디에다가 넣습니다. 레디라고도 하고 투두라고도 하는데 내가 곧 있으면 진행해야 되는, 내가 이 특정 기간, 인프로그레스가 끝나면 진행해야 되는 다음 우선순위들은 저 레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로그에서 레디로 넘겨주는 거는 개발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자분이 전체적인 기능 일정에 따라서 옮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저 인프로그레스에 있죠. 인프로그레스는 최대 3개라고 해서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멀티스레드로 개발하는 게 아닌 이상 인당 하나씩밖에 업무를 진행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진행하고 있다가 다른 우선순위가 들어와서 인 프로그레스가 2개, 3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코드 개발을 하고 나면 컨벤션이 맞는지 우리가 팀 룰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 리뷰라고 하는 열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 프로그레스까지는 개발자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 내용이었다고 하면은 인 프로그레스는 팀 내에 리뷰를 요청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거 확인 부탁해 주세요라고 넘겨두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팀 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뷰를 해주시는 상사님, 동료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리뷰를 이슈 단위로 함께 한다든지 즉시 한다든지 단위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사이에 내용들을 하나 더 넣기도 하는데요. 리뷰가 끝나면 디벨롭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인 프로그레스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리뷰 한 건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를 별개의 스테이터스로 생각해서 디벨롭이라고 하는 열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테스팅도 끝나고 리뷰도 끝나고 반영하는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던으로 넘기게 돼요. 던으로 넘기는 기준은 머지까지가 완료되었을 때라는 기준을 보통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의 자료를 위해서 혼자서 관리하는 걸 해서 지금 프로필도 모두 갖고 이슈도 몇 개 안 되지만 최소 한 3-4명 많을 때는 한 대여섯 명, 7명도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됩니다. 회사가 아니더라도 각 프로젝트에는 팀장이나 리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 리딩하시는 분들이 우리 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일일이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칸반보드를 통해서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효율성을 챙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죠. 자, 근데 제가 진행한 이 관리들 중에서 이 이슈 관리를 할 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이 필요한다고 꼭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소통하는 연습을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하는 중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 업무에는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있어요. 가장 예시로 설명드린 거는 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저 혼자 구현할 수도 있지만 백엔드 여러 명이 구현할 수도 있고요. 프론트 같이 API 연동 테스팅을 해야 되는 프론트도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겠죠. 협업은 여러 명이서 하지만 내가 지금 뭘 진행하고 있는지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선순위로 변경이 되었거나 변경을 해야 한다면 이런 거에 상황 공유는 정말 필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변경되었나요?의 리소스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생각하는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하게 넘기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저런 질문이 왔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미리 먼저 공유할 수 있고 미리 상사 리소스의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동료와의 업무하는 소통 과정에 조금 더 내 진행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업무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업무 제조율이 최소화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슈들을 리스트업 할 때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할 때 나의 공수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책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미리 연습으로 보았었던 기능을 관리해야 된다. 이 기능 1번을 구현하게 되면 상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 뭐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3시간 단위를 따졌을 때 며칠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9 to 6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잠깐 쉬는 시간, 점심시간, 회의하는 시간, 뭐 이런 집중이 덜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하루 정도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 기능 구현하는 데는 뭐 0.5일이 걸린다, 하루가 걸린다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 각각에 있는 과정에서 기능 구현 1번 하는데 기능 구현 2번의 우선순위가 높다면 1번 협업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유로 홀딩이 되었다. 업무 재개할 때 알려드리겠다. 내지는 재개 일자가 대충 알 수 있다면 이때부터 재개해서 업무가 며칠 밀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꼭 공유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이 각각의 과정에서 1번, 내가 나 스스로 이 기능 구현, 혹은 이 공수 책정, 혹은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의 나의 공수를 책정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 업무를 소통하는 이 각각의 이슈를 만드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 티켓 없이 업무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슈 티켓이 없어서 뭐 개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업무를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업무를 재배정했는데 그 사람이 이슈를 만들지도 않고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업이 될 테고 과부하가 올겠죠. 업무를 주는 입장에서 이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티켓을 만들고 업무 공수를 책정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또 관리자가 나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과정을 꼭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진행하는 각각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일정 관리하는 방법들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업무 일정 관리를 다른 데서 발표를 하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어 "깃허브로 인력 관리하기 싫어요. 일정 관리하기 싫어요. 노션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지라로 하면 안 되나요? 트렐로로 하면 안 되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깃허브로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링크를 만들 때 깃허브에 최대한 다 모여 있으면 보여 드리고 표현하기 쉬워서 그런 것이지 그게 없다고 해서 뭐 다른 데로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보기 불편하거나 번거로울 뿐이지 뭐 안 된다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 좀 함축해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툴의 선택권은 여러분들에 있고요. 툴마다 특징이 조금 다르고 UI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칸반보드를 쓴다든지 저런 백로그, 투두, 인프로그레스, 인리뷰, 던과 같은 스테이터스의 플로우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꼭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방법, 업무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방법,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거에 공수를 연습하자, 공수를 기록하는 이슈 리스트업, 이슈 업무하는 중에서의 코멘트를 달고 소통하는 방법까지의 제 고민과 경험을 공유드려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정 관리하는 팁 전달드렸고요. 3년차 선배가 전하는 솔직한 이야기, 개발자를 꿈꾸는 후배에게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 공수 책정을 하고 공수 책정을 잘못해서 일정이 밀렸을 때 그 부담감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꼭 연습하시는 과정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내용에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SNS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